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하나 있는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러고 나니 그동안 쭉 지내온 시간들이 제 눈앞을 쭉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한식당을 하셨어요.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두 분 다 저를 아끼는 마음은 크신 분들이었어요. 늘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하셔도 저를 먼저 챙겨주셨죠. 그 덕에 저는 밝고 씩씩하게 컸던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잘 지냈거든요. 그런 제 행복한 삶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단풍놀이를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저는 학교도 가지 않고 맨날 펑펑 울기만 했어요. 제가 한 달이 넘게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지내자 저희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제가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분이었어요. 성희야, 많이 힘든 거 이모도 잘 알아.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 갑자기 저 세상에 갔으니 오죽하겠어. 근데 너 이러고만 있으면 니네 엄마 아빠 편안히 눈 못 감는다. 네가 이렇게 방에서 울고만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일부터 식당에 와서 밥 먹어. 이모는 저를 위해서 한동안 문을 닫았던 식당을 여셨어요. 워낙 오랫동안 저희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뭐든 믿고 맡기는 분이라 열쇠도 갖고 계셨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편히 못 있을 거라는 말에 마음이 걸려서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 식당에 갔어요. 이모는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성이 너만 좋다면 이모는 같이 식당 하고 싶어. 니네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겨우 이만큼 잃었는데 이대로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나도 이 나이에 다른 데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네가 카운터하고 홀 책임지면 주방은 이모가 할게. 나도 하고 싶어 이모. 근데 모르는 것도 많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이모가 도와줄게.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작해봐. 어차피 지금 휴학했다며. 그동안만이라도 해보자. 이모 말씀대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어요. 이모가 하는 말에 용기를 낸 저는 그날 홀 청소를 하고 식기와 조리기구도 전부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모와 함께 큰 시장에 가서 그날 장사할 재료들을 샀어요. 원래는 차로 실어다가 재료를 대주는 곳들이 있다는데 그때는 바로 필요해서 급하게 샀죠. 이모와 함께 야채들을 다듬고 고기들도 밑준비를 하는데 처음 하는 일들이어서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런 걸 엄마 아빠가 매일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 종일 이모와 장사를 하면서 계속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눈물만 났는데 하루 있어 보니 엄마 아빠와 같이 있는 것 같고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모, 나 열심히 해볼게. 내가 오늘 실수 너무 많이 했지? 그래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많이 도와줘. 도와주고 말고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니 이모도 마음이 놓인다. 솔직히 나도 다른 데에 취직하는 게 걱정됐거든. 우리 잘해보자. 너도 잘할 수 있어.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매일 밤 하루치 정산하는 것도 배웠어요. 작은 식당인데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위생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됐어요. 그릇 정리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안 해서 몇 번이나 이모한테 혼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식당 못해. 식당은 무엇보다도 청결이 제일 중요해. 그래야 음식 맛도 좋은 거야.
아무리 버리는 거라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음식이 맛있게 뚝딱 나올 줄 알았어? 앞으로 조심해. 저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깔끔하셨는지 떠올리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나자 일에 많이 익숙해지게 됐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재미도 붙여서 이모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밤새도록 반찬도 만들고 요리도 개발해 봤어요. 맛이 괜찮은 것도 있었고 손님들 반응이 별로였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레시피를 바꿔가며 다시 만들어 봤죠. 하루는 집을 대청소하다가 안방 장롱 속을 정리하게 됐어요. 장롱 안 큰 서랍을 열어서 이불 껍데기들을 꺼냈는데 그 안에서 노트가 몇 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적어놓은 레시피들이었어요. 특히 국물 맛을 내는 법들이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연구해서 음식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지. 저는 그 노트를 보며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의 레시피대로 밤새 연습해서 해장국을 만들었더니 정말 엄마 생전에 먹어봤던 국물 맛이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도 예전 맛이 돌아왔다며 아주 좋아했어요. 이모도 많이 칭찬해줬어요. 역시 네가 엄마 딸은 딸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 잘하네. 정말 맛있어. 엄마는 비밀 레시피는 이모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직접 다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당장은 이모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 더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모께 괜히 부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다 보니 복학할 때가 다가왔어요. 저는 학교에 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이제야 겨우 식당 일에 적응이 됐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많이 못하게 되면 또 다 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 일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일을 좀 해보자고 한 건데 네가 막상 식당 일만 한다니까 내가 괜히 끌어들인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야 이모, 나 이거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학교 공부 별로고 재미도 없었고 나와서 취직하려고 해도 힘들고 엄마 아빠가 이만큼 기반을 잡아놓은 건데 내가 잘해보고 싶어. 이모 때문에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자 이모도 찬성해줬어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하니 갈수록 손님이 늘었어요.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부모님 식당을 지켜낸다는 게 좋았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와 점심 계약도 하게 됐고요. 저와 이모는 홀 서비스 직원과 주방 직원을 더 뽑았어요. 그런데도 바빠서 한 번씩 아르바이트도 써야 했죠. 그동안 노력한 게 하나씩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 무렵 저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사귀게 됐어요. 나이도 젊은데 힘든 일도 씩씩하게 하는 모습에 반했는데 성희 씨는 마음도 참 넓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웠던 제게 그 사람은 청혼을 했고 저도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이모는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고요. 혼자보다 둘이 훨씬 낫지. 니네 부모님도 좋아하시겠다. 나도 항상 네가 외로운 게 안 됐는데 이제 마음이 놓인다. 고마워 이모. 나 잘 살게. 결혼하고 식당도 더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도 나 많이 도와줘. 라며 이모와 손을 꼭 맞잡았어요. 남자의 어머니는 깐깐해 보여서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따로 살 거니까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결혼 후 저희 식당에 왔다 간 시어머니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 나는 회사랑 계약한 식당을 한다길래 좀 괜찮은 데인 줄 알았더니 이건 그냥 동네 밥집 수준이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거만하게 군 거야?
어머니, 제가 언제 거만하게 굴었다고 그러세요. 혹시 그렇게 느껴졌다면 죄송해요. 전혀 그럴 뜻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식당이 작긴 해도 단골들도 많고 맛집이라고 소개된 적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생전에 열심히 읽어놓으신 덴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도 나를 가르치려고 들면서 도도하지 않다고? 야, 지나가던 개가 코웃음 치겠다. 아이고, 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 했더니 그냥 시장 음식점이야. 이게 뭐야 진짜. 대학도 안 나왔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네. 라며 저한테 속았다며 펄펄 뛰었어요. 남편도 속상한 제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솔직히 식당이 좀 낡고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 이참에 싹 뜯어 고치고 좀 넓히면 어때? 아니면 시내 큰 데로 이사하든가. 식당이 무조건 넓다고 다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식당 냄새는 다 그동안 했던 음식들 냄새가 밴 거라서 맛있는 냄새라고. 비위상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우리 식당에서 나는 냄새 좋다고 했잖아. 아무리 좋아도 깔끔한 게 더 낫지. 사람들은 그런 거보다 보기 좋은 걸 더 따지잖아. 엄마만 해도 그렇고. 또 넓고 새 거 같으면 값도 더 잘 받지 않겠어? 값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식당 팔기라도 한대?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귀한 유산이라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건데 뭘 그렇게 뾰족하게 반응해? 그러니까 거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뭐라고? 말 다 했어? 내가 거만하다고? 맞는 말 하는 게 거만한 거야? 그렇잖아. 뭐 그렇게 대단한 식당이라고 무슨 말도 못하게 하고.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란 뜻이야. 그 깎아 좀 한다고 목 뻣뻣하게 세우는 거 고치라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신혼 초부터 싸우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편을 들더라고요. 저를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몰았거든요. 결혼 전에 저한테 마음이 넓다고 하고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한다며 사사건건 짜증을 부렸어요. 너 우리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내가 왜 어머니를 무시해? 나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식구 없는 사람 마음 잘 아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럼 식당도 왜 안 고치고 엄마가 오라고 할 때 제때 왜 안 가는데?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가 식당 일 바쁜 거 생각 안 하시고 자꾸 부르시니까 나도 잘 못 가는 거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가잖아. 야, 그 정도 안 가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진짜 갈수록 유세만 떠는데 못 봐주겠네. 그렇게 싸우면서도 1년을 넘게 지냈어요. 저는 점점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면 집에 있기 싫어서 식당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모도 제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시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와서 잔치 음식을 만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 때 일부러 잡채며 산적이며 생일상에 내놓을 음식들로 해서 다른 것들과 같이 시댁에 가져가려고 잔뜩 싸놓았어요. 이모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고급 떡집에서 떡을 맞춰서 같이 보내줬어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택시를 잡아 타고 낑낑거리며 시댁에 갔더니 이미 손님들이 와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더니 안색이 흑빛이 되더니 화를 냈어요. 야, 너는 내 손님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 어디서 동네 밥집 음식을 내 생일상에 올리라고 가져와? 얘가 진짜 사람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하더니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통째로 마당에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이모가 해주신 떡도 전부 다요. 설마 아무리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내 생일인데 지가 생각이 있는 애면 그래도 식당 음식은 안 가져오겠지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만에 하나 이럴까봐 내가 호텔 요리 안 맞춰놨으면 어쩔 뻔했어. 너 또다시 니네 싸구려 음식 나한테 먹을 생각이면 다시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라더니 저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을 덜덜 떨며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식당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이모가 쫓아 들어오더니 이불을 펴서 저를 눕혔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온 거야? 몸은 또 왜 이렇게 떨어? 왜 그래? 저는 그제야 통곡을 하며 울었고 제 얘기를 다 들은 이모는 너무 어이가 없다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많은 음식을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뭐? 싸구려 음식? 지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다니? 성희야, 내가 혹시 끼어드는 게 오지랖일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제부턴 날 진짜 이모라고 생각하고 뭐든 말하고 기대라. 너 그런 거 참으면 나중에 병돼. 못 써. 알았지? 라며 제 등을 토닥여줬고 저는 이모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남편의 별거가 시작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한테 냉랭했지만 이혼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도 나쁘게 끝내고 싶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거 중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알렸지만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기 엄마한테 와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뭐라고만 하더군요. 당신이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통보를 하는 거야. 임신했는데 뭐 보약이라도 갖다 바치라고? 꼬일 대로 꼬인 심사는 풀리지 않았고 저도 더는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어날 아이 아빠인데 이렇게 갈라서면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축하 인사 한마디 못 듣고 만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자는 시간에 진통이 시작됐고 저는 겨우 이모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택시를 잡아타고 혼자 병원까지 가야만 했죠. 이모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10시간 넘는 진통 끝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동안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모가 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만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나한테 친정 부모가 살아있었어도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죠. 이모가 잠깐 식당에 간 사이 제가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누가 저를 심하게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있더군요. 저는 늦게라도 와서 아이를 보려나 보다 했죠. 당신 이제 정신 좀 들어? 무슨 잠을 그렇게 자. 우리가 좋은 소식 갖고 왔어. 좋은 소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 니네 식당이 방송에서 전국 숨은 맛집 20개에 뽑혔다더라. 너 몰랐지? 우리도 아까 신문 보고 알았어. 라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저는 미리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신문 기자가 취재하러 왔었고 며칠 전에 기사가 날 거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그 식당 말이다. 앞으로 더 키워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식당 명의를 나랑 우리 성준이 이름으로 하자. 넌 아무리 봐도 경영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이 확 커질 수 있는 기회인데 넌 이대로 유지만 하려 들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식당을, 우리 엄마 아빠 식당을 왜 댁들 이름으로 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렸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우리 다 잘 돼보자고 하는 건데 댁들이라니.
애를 낳았어도 여전하구만. 야, 니들이 인간이야? 그래도 자기 딸이고 손녀인데 얼굴 한번 보겠다는 말은 안 하고. 뭐가 어째? 우리 식당 음식 싸구려라 안 먹는다고 갖다 버린 게 누군데. 그런데 이제 와서 명의가 어쩌고 뭐가 어째?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엉엉 울자 놀란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저를 진정시켰어요. 지금 산모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들 말고 나가세요. 아니, 간호사 언니, 내가 얘 시어머니예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얘 성격이 이상해서 그러는 건데. 시어머니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당장 내보내주세요. 아니,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달라고요. 간호사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억지로 내보냈고 나중에 온 이모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성희야, 이혼해. 그딴 집하고 상종을 하지 말자. 내가 너 데리고 살게. 애도 내가 키워줄게. 걱정 말고 이혼해. 이모, 나 이모 없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야. 고마워. 너무 고마워. 죽긴 뭘 죽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디 저런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다 있어 정말.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며 버티더라고요. 이모가 그 회사를 그만둔 사람한테 들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식당이 잘 되는 걸 알고 눈독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도 하자고 한 건데 저희 식당이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은 걸 알고 둘의 태도가 변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식당이 좀 알려지니까 자기들 이름으로 하겠다고 한 거였고요. 정말 어떻게 남이 평생 만들어 놓은 걸 아무 노력 없이 가지려고 할 생각을 했는지 돌이켜봐도 기가 찰 노릇이죠. 저와 이모는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해지니 그제서야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더 바쁘게 살았어요. 저희 식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저녁 메뉴로 시작한 닭갈비 정식과 쭈꾸미 볶음 정식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저와 이모는 그제야 옆 가게까지 넓히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식당이 아무리 잘 돼도 자리를 옮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빠의 손때가 묻은 곳인데 이곳을 떠나는 게 싫었거든요. 대신에 시내에 분점을 내기로 하고 이모를 거기 사장으로 세웠어요. 성희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이런 큰 가게를 주니. 난 됐어. 여기 주방이 편하니까 그러지 말고 네 이름으로 해. 이모가 아니었다면 나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 항상 힘들 때마다 나한테 힘이 돼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잖아. 이모 내 진짜 이모 해준다며. 라고 하자 이모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해야 되는데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식당 문 열 시간이 돼서 나갔는데 누가 저희 식당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궁색해진 차림이었고 절 보더니 단번에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길 우리 식당 직원으로 써달라는 거였어요. 싫은데요. 진짜 뻔뻔하네요. 어떻게 저희 식당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지만 말고 이렇게 부탁할게. 너희 식당 잘 돼서 직원 더 뽑는다며. 나 카운터는 자신 있어. 이보세요 할머니. 설거지도 써줄까 말까인데 카운터라뇨. 댁 같은 도둑놈 심보 가진 사람을 뭘 믿고 카운터를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돌아가세요. 라고 냉정하게 뿌리치자 전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였어요. 넌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도도하기만 하니?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제가 왜 할머니를 도와야 되는데요. 자기 손녀 한번 보러 오지도 않아놓고 아빠란 인간 얼굴도 한번 보인 적도 없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요? 뭐 돈이 급한 모양인데
어디 인력사무소라도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그때 뒤에서 누가 절 불렀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저한테서 떨어졌어요. 1년 전쯤 저는 시내식당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과 인연을 맺어서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한 남편은 꽤 잘 나가는 변호사들과 인맥도 두터운 사람이고 일도 잘해서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그제야 얘, 내가 정말 미안했다. 잘못했어. 우리 성준이가 재혼한 여자한테 속아서 사업한다고 했다가 재산도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게 됐어. 이렇게 부탁할게. 그리고 애 아빠잖아.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했고 남편은 할머니, 저도 얘기 다 들어서 아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한테 그렇게 못할 짓 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라도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위자료도 안 줬다면서요. 그거 지금 내놓게 할까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제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한 대로 돌려받은 것 같아요. 예전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더 퍼부을 걸 하는 생각만 들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외진 시골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 딸은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려서 잘 컸고 남편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보니 이전 일들이 떠올라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 다 보상받게 된 것 같아요. 인생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남 무시할 줄만 알고 욕심은 욕심대로 넘치더니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변을 보살피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힘든 일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